예를 들어 후보만 되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공격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하게 까다롭다. 네네. 약점이 뭐 더 없으니까.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술자리에서 만난 형님 같은 타입인데 네. 최재형 원장님은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시거든요. 아 이거 오늘 좋다. 이거 썸네일이네 유튜브. 그래서 교회 오빠냐 저는 술자리 이 형님이냐. 뭐 겸손하고 점잖은 품격이라는 것도 네. 판사 특유의 겸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판사들이 대부분 어떤 사안을 물어보면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하고 일반론을 전개하시거든요. 네. 그냥 그런 습관이 전개된 거고 네. 윤석열 총장님은 전 총장은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과단성을 이제 보이시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앞으로 그 보수 야당 내에서 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이제 출정식을 했어요. 대선 출마 선언. 보니까 감사원장 물러나고 정확하게 37일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제 출정식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기자 다 총평 한번 먼저 들어보죠. 일단 저는 그 3시간 정도 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봤는데요. 역시 출입 기자는 달라. 네. 최재형 전 원장 뭐 법관 출신이고 굉장히 뭐 온화한 인격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어제 출마 선언은 상당히 강경보수 톤이 강했다. 그리고 반문재인이라는 기치를 상당히 세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된 답변이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을 한 두세 차례 좀 반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은 좀 아쉬운 점으로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우리 강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뭐 야당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네. 좀 준비가 덜 된 후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모범생인 건 알겠는데 이제 대중을 상대하는 그런 대중 정치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표가 달린 출마 선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조금 안 좋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단 보니까 그 준비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곽 기자. 어제 그런 것 있다라는 거죠. 질의응답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터뷰나 이게 회견이 질의응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뭐 처음에 인터뷰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기자를 손들고 뭐 대통령님 또는 후보님 이게 중요한 건데 어제 질문 몇 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공부해보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안 된 태도였는데 그 보수적인 색채는 너무 강조해서 뭐 이를테면 규제를 위한 규제를 안 바란다. 뭐 기업이 돈 잘 벌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뭐 거의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정강 정책과 아주 흡사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나온 질문이 그러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문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기자 질문에 포함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밖에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는 뭐 좀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경제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자유 또 보수 이런 색채를 강조하면 사실 어떤 규제가 문제라는 거는 준비를 해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뭐 비유하자면 시험으로 따지면 이게 충분히 예상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상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이 없었다는 건 좀 의아한 부분이었고 다른 이제 질문들도 보면 뭐 이를테면 뭐 지방대, 약대, 뭐 여대 정원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 뭐냐, 뭐 미래 먹거리가 한국의 산업적인 미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야, 우린 이렇게 훌륭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아. 의견에 다 들어와. 0944님. 부드럽고 점잖고 보수의 품격을 보여준 출정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하연님. 반대 의견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요? 준비 열심히 하고 나오셔야겠네요.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 저희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 들어옵니다. 훌륭한 프로야. 대한민국 시사 프로 이런 프로 있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네.
저는 좀 자뻑이 있어요. 청취자 의견 중에 그 부드럽고 점잖고 품격을 보여줬다. 이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가 감사원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센 표현을 동원을 했지만 그 문장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온건하달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좀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 담겼는데, 근데 또 이제 뭐 대선 경쟁자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을 때도 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니 뭐 김동연 부총리 지적이 일리가 있다. 내가 경제를 김 부총리만큼 알겠냐? 뭐 이렇게 답하는 건 상당히 신선한 장면이었는데. 되게 솔직하시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수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를테면 막 이런 표현을 했어요. 노조에 대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이다, 귀족 노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선 경쟁자인 뭐 정치인,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 또 자기 지지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예의 바르고 온화하고 깍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노조에 대해서는 뭐 귀족이다, 뭐 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분의 어떤 훌륭한 인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어떤 그런 노조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과 뭐 직접 대면할 기회가 그만큼 없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저 어제 3시간 다 보셨다니까. 예전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출입 아마 기자회견 다 보셨죠? 그렇죠. 출입 기자니까 다 봐셨겠지. 근데 궁금한 게 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결국은 이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본인 말 맞다나 이때 정치 막 시작했으니까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똑같잖아요. 정치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거. 윤 전 총장 때도 만약에 질의응답 시간에 약간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경제나 외교에 대한 질문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 또 준비가 안 되는 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정치인들이 늘 받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언론인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을 때가 있는데, 저도 뭐 패널 한참 할 때 모르는 거 물어볼 때 가끔 있어요. 전 또 저만의 넘어가는 방법들이 있지. 너가 정치인들의 역량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는 게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잘 돌려서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하는 사람들 똑같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윤석열 총장도 약간 그런 부분은 연습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뭐를 물어봤을 때 일단 아주 포괄적인 일반론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라도 뭐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남북관계는 내가 잘 몰라도 중요한 문제고 대화가 중요하고, 이런 일반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지금 구체적인 공약 발표 시간에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뭔가 사실 본질은 잘 모르겠다는 건데 조금 듣는 사람이 약간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뭐랄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하는, 솔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정치의 공학적으로는 득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 공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의견들이 어떤 좀 갈리는 부분이 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참신하다, 신선하다,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신선해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뭐 신뢰감이랄까, 이제 어떤 중량감, 뭐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뭐 불안하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문자 있잖아요. 저 그거 한번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홍경민님, 역시 이분은 반대하시는 분이야. 정치는 공부회장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준비되신 분,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양심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고, 또 아니 괜찮다는 분은 9331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신해 보였습니다. 역시 뭐 정치가 역시 100% 만족시키는 건 없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요. 어제 뭐 민주당 그 경선 토론 때문에 뭐 국민의힘 출정식 신경 쓸 수는 없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예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 공식적인 당 대변인은 그 논평 통해서 헌법 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다. 권력의 사유화, 뭐 정치 지망상의 한계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되도록 그 최재형 후보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비판을 통해서 컸던 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실제로는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야당의 후보가 된다면 어쨌든 흠결이 없는 후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대가 될 거다라는 공감대가 각 캠프 내에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보만 되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공격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하기 까다롭다. 네네. 약점이 더 없으니까.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술자리에서 만난 형님 같은 타입인데 네. 최재형 원장님은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시거든요. 아 이거 그래서 오늘 좋다. 이거 썸네일이네 유튜브. 그래서 교회 오빠냐? 저는 술자리 이 형님이냐? 뭐 겸손하고 점잖은 품격이라는 것도 네. 판사 특유의 겸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판사들이 대부분 어떤 사안을 물어보면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하고 일반론을 전개하시거든요. 네. 그냥 그런 습관이 전개된 거고 네. 윤석열 총장님은 전 총장은 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과단성을 이제 보이시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앞으로 그 보수 야당 내에서 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민주당에서 최재형 전 원장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언급 안 한다. 이게 최재형 전 원장한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내가 그게 판단이 안 되네. 일단 뭐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가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어제 우리 저 강 기자는 이걸 보시느라고 그죠? 이걸 다 보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어제 두 개가 거의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다 맞습니다. 보신 분들은 6시간을 보셨어야 됐어. 어우, 우리 저 SM 작가는 눈 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다 보느라고 두 개 다. 5시간 동안. 어땠어요 어저께? 어저께도 보니까 정책 얘기도 뭐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언론들이 역시 또 그 이재명, 이낙연 두 양강 후보의 설전, 뭐 총리 책임 총리 때 뭐 했느니, 음주운전 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만 언론은 주목하던데 실제 어떻게 봤어요 어제 강 기자는? 사실 민주당 토론회를 네.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토론회를 20여 차례나 더 열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사 TV토론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네. 이번 TV토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개혁 어젠다를 가진 정책토론을 조금 진행해서 네. 1차 토론 때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정책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국민 소환제기 나왔구나 어저께. 네네. 근데 뭐 이 국민 소환제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국회의원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네. 본인이 책임질 수 없고 네. 본인이 이제 떠나는 자기가 있었던 네. 여의도 정치에 네. 대한 네. 국민들의 비판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물론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대통령 공약으로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자체가 네. 이 균형 발전이나 네. 개헌이라고 하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차등화가 되는 공약은 없었고요. 네. 단 이제 총리를 해보시지 않은 추미애 대표께서 네. 공미총리제 폐단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없애겠다. 이런 게 저는 주의 깊게 그냥 들었습니다.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또 충돌은요 어제 어땠어요? 저는 이 그 토론의 구도를 네. 어쨌든 1위 후보인 이재명 때리기였다라고 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장애 공방이 장내로 이어졌고 네. 그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공방이나 네. 당내 검증단 설치에 대해서 여러 후보가 같이 거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구도가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1위, 2위 후보만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져서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도 네. 예비 경선 때는 네거티브 공방의 최대 수혜자가 됐지만 네. 본경선에 와서는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어떤 듭니다. 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낙연 후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보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뭐 발언들, 뭐 노무현 정부는 뭐 실패한 정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기 TV 나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책임 총리 초대 총리자 70점이요. 요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정세균 후보 양쪽에서 공격받으시는데 그런 건가요?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개인사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 이낙연 후보의 약점은 그분의 정치 역정이었다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치 역정. 이분이 어쨌든 DJ의 그런 영입으로 네. 새천년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셨지만 열린 우리당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의 일들이 민주당과 함께는 했지만 결이 다르다라는 네. 거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전국 순회 경선은 네. 당내 가장 다수라고 볼 수 있는 네. 그 친문 지지자들 이분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네. 그 초반에 이런 승세를 잡으려면 네. 이분이 노무현의 정신과 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국정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적통농쟁이네. 결국에는 단언만 적통농쟁 쓰지 않았지만 결국 기승전 그쪽 기승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구조 확실히 수도 있겠구나. 한국에서는 정치를 오래 하면 특히 이제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 네. 그 한 만큼 계속 그 뭔가 비판받을 일이 정립이랄까요 쌓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네. 뭐 시와 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다. 뭐 행정수도 이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행정수도 이전 정말 그 2006년 7년 뭐 이때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청와대 행정관도 했고 그 경력이 있으시지만 네. 사실상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2010년대 넘어와서 이제 새롭게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신참자들이 유리한 게 이 대선 게임인 것 같다. 그 야당의 주자들 몇 면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 짧게 한번 더 짚어볼게요. 야, 어저께 그야 무슨 봉사활동 같잖아요. 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예비 후보들 데리고 그저 굉장히 봉사활동 자체는 좋은 거죠. 쪽박촌 가서 물 생수하고 차가운 생수가 삼계탕 여름에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거 두 개 나눠서 봉사활동은 막 땀 흘리면서 하던데 근데 어저께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빅4 여론조사가 빅4가 부참했습니다. 윤석열 존칭 빼고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요 네 사람이 참석 안 했어요.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참석은 했는데 네. 기념 촬영 때는 빠졌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지? 봉사활동을 했고요. 예, 봉사활동은 했고요. 정치인으로 사진 찍은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아마 그런 평판을 좀 노린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좀 아까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그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아니 뭐 일정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짠 게 아니다. 그리고 약간 내가 대표인데 무슨 뭐 이런 쪽방촌 봉사활동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뭐 입원하고 기획할 뭐 내가 그런 레벨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사실 어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아니 뭐 뭘 할지는 후보의 자유지만 이 당에서 준비한 첫 출발 이벤트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온 게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이제 취재를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입당할 때 뭐 본인이 어떤 뭐 본인 뭐 휴가라든 뭐 그 지방 일정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과 입당 얘기할 때 나 좀 있으면 휴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서는 오히려 약간 입장이 뒤집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휴가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제 최재형 원장은 당연히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뭐 윤석열 후보 뭐 유승민 후보는 저기 본인 일정. 원래 잡아놓은 개인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럼 그 후보들 휴가 일정 뭐 그 개인 일정 이런 거를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전 총장 속내는 뭐예요? 혹시 뭐라 그래요? 진짜 개인 일정 보니까 뭐 저 청와대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그 드루킹 문제 1인 시하는 거 격려차 방문이라는데 그거 했고 그다음에 오전에 비공개 일정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부산일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뭐 공식적인 이제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일정이 있어서 이걸 취소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 안팎 이건 윤석열 캠프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당 안팎에서는 이제 좀 신경전 아니겠느냐. 왜 특히 이제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 대표는 특히 대선 국면에 가면 이제 주자들을 서포트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너무 본인이 좀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약간 이런 그 비판, 의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9422님이 이준석 대표의 후보들을 향한 드자비일까요? 아니면 후보들의 이준석 길들이기일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 그 곽 기자 얘기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다른 역대 그 야당의 대표들과는 달리 대선 때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 네네네. 네. 맞아. 출입하셔야 되니까 그런 의견들이 이제 후보들 사이에 있다는 건데 네. 민주당은 어때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좀 전면에 나서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 후보들?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뭐 이심송심 논란처럼 한 후보에 좀 경도되어 있다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경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지도부의 목적이고 관리. 네네. 그래서 그 경선 연기 주장이라던가 이 토론의 횟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되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와서 앞으로도 좀 그런 논란은 좀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자 네네. 송영길 대표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대선 경선에서의 당 대표의 모습인 거고 이준석 대표는 뭔가 새로운 당 대표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죠 후보들은. 그렇죠. 그 역대 대선에서도 보면 2012년에
당대표가 누구인지 사실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네, 잘 못하죠. 17년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기억 못하죠. 그렇죠. 원래 당대표 역할은 대선 때는 뒤에서 뒷받침하고 서포트하고 네. 설거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냐 뭐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재밌네.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 이준석 대표하고 그 예비 후보 주자들과 약간의 물밑 신경전. 오늘 국회 정보부는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용 기자, 민주당 출입하는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